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소개하면서 후보님의 캠페인 관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시장, 도지사로 행정을 할 때도 느꼈던 게 있습니다. 공직에 있어서는 하자면 일은 끝이 없고 또 적당히 하고 안 하자면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영역이라는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행정,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을 이뤄내는 것인데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대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민원이라고 보통 불리는 것을 우리는 골치 아파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바로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그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와 행정을 잘하는 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거대한 과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상적 과제, 현장의 작은 일들을 많이 동시에 해내는 것이 결국은 큰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서 민원을 존중하고 또 주민과 도민들, 국민들의 요구와 또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한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성과들이 결국은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까지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 있어서도, 공약 발표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존중해야 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통계에 의해서 책상에서 조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이 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정책본부장도 계시지만 저희가 소위 공약 발표를 하면 거대 담론 또는 거대한 정책 목표 중심으로 아주 복합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경향들이 있고 마치 그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당장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소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들을 공약으로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리, 일품 요리 이런 공약 대신에 단품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다가 이제 이 공약의 명칭도 우리 실무진들이 의견들을 내서 소확행 공약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꽤 많은 공약들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 선대위 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들도 있고 또 제가 직접 시정 도정을 하면서 실제로 집행했던 것들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만들어낸 공약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정책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차기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현실적 정책이 될 수 있는 소확행 공약에 대해서 많은 의견 내주시면 결국 그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한 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국민들께서 나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에 요구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민주공화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확행 공약을 주관하는 윤우덕 정책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소확행. 원래 이름은 단품요리, 단품공약이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박내경선이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이러죠? 예,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단품요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단품공약이었습니다.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날 저희 정책본부 텔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후보자 정책팀 요청사항. 지금까지는 너무 코스 요리식 정책 발표만 했음. 사람들이 세부 정책을 잘 모르는 경향이 커. 이제는 단품 요리 내놔야 할 시기. GMO 표시 의무화 등 단품을 만들자. 특히 2030 세대 관심 있어 하는 것들로 당분간 정책 발표는 단품으로 하다가 중간에 코스 요리 집어넣는 방식으로 배치해서 지루함이 없게 할 것. 이렇게 이제 후보자님이 그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소확행 시리즈로 시의적절하고 작지만 행복을 주는 공약을 이렇게 내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님께 저작권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께서 지시하신 GMO 표시 확대 공약은 저희가 이제 11월 1일에 가상자산과세 1년 후에 공약을 1호로 발표했는데 이게 후보님이 지시하신 게 밀려서 21번째인 12월 6일에야 간신히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정책본부장이 제가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께서 예시로 든 GMO 표시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회의석상에서 진짜 엄청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간신히 이렇게 21번째 발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우 민주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책본부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소확행 과제를 선정하고 다듬고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발표한 소확행 공약은 총 35개입니다. 인기가 좋은 공약을 확인하고자 후보님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이제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는 이 판넬 내용과 같습니다. 예.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2위 오토바이 소음 근절. 3위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4위 아동학대 영아범죄 엄벌. 5위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순이었습니다. 예, 아쉽게도 후보님이 제안하신 GMO 표시 확대는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 소확행을 저희가 35개를 냈는데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 공약 5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첫째,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초등학생 오후 3시에 동시 학예제를 실시하자. 세 번째, 청년 면접의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자. 네 번째,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을 근절해서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를 확립하자. 다섯째, 보이스피싱 완전히 박멸하자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도 GMO 표시 의무제는 못 들어간 거예요? 예,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이재명 플러스에서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 정책본부에서는 소확행 공약으로 잘 만들어서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없어요. 상품은 없고 후보님과 사진을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저의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덕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명인의 마을과 이재명 플러스를 운영하는 김남국 온라인 소통 단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 뭐 좀 보여줄 거예요? 네. 저희는 좀 준비한 게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소통 단장 김남국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플러스와 이재명 플러스를 통해 진행될 이 소확행 아이디어 국민제안 캠페인 접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제명인의 마을에 이른 이재명 선거 캠프의 두 번째 플랫폼인데요. 이재명 플러스입니다. 지금 그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독경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느덧 생활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이 구독 시스템이 이제 이재명 플러스를 통해서 정치로 확대됩니다. 정치를 취사 선택하는 구독 정치 플랫폼이 바로 이재명 플러스입니다. 이재명을 구독하고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정치인을 국민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에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을 국민에게 맞추는 시대입니다. 이재명에게 나를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맞춘 이재명을 마음껏 이재명 플러스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플러스는 나에게 맞춘 이재명의 공약과 이재명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서비스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이재명 플러스의 실제 사용 화면인데요. 이재명 플러스는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공약과 커뮤니티를 추천해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서 공약과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 게시물이 추천됩니다. 관심도가 높은 이용자 간의 매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 많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골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시간 소비를 줄여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통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칼럼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재명의 이야기를 내가 선택한 취향의 작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구독해서 취사 선택해서 이재명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부지런한 작가님은 막 2개, 3개, 4개도 쓰신다 그러시고요. 조금 바쁘신 분은 한 편에서 두 편의 글을 쓰신다고 하는데요. 내 취향의 글을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작가를 통해서 이재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칼럼 작가 집필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보이시죠?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오시나요? 저는 고일석 기자님, 백은종 초심님, 그리고 서승만 코미디언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님과 그리고 또 정세균 전 대표님, 추미애 전 장관님,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님, 최백은 교수님 이렇게 또 계십니다. 집필진은 계속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해서 좀 더 재미나고 생생한 이재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입니다. 10,000개의 질문에 10,000개의 답을 가장 이재명다운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으면 답하고 그리고 혼내면 달게받고 제안해 주신 것은 받아 적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톡을 주시면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직접 AI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재명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답을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하다가 담당자가 지금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력을 확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플러스에 접속하시면 화면이 나올까요? 아까 제일 위에 있는 카카오톡 저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매칭 기능인데요. 저는 가장 획기적인 서비스가 이 매칭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로지 이재명 플러스에만 집중하라고 저희가 전용 핸드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전용 핸드폰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요. 워낙 휴대폰으로 많은 일을 하셔서 이걸로 이재명 플러스를 이용하시라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잠시 뒤에 좀 이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당 핸드폰을 보면 그 앱에 이재명 플러스가 깔려 있고요. 이 이재명 플러스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여러 가지 소확행이나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관심 있는 글에 매칭을 선택하게 되면 게시물에 활동 중인 모든 회원들에게 푸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글 적상자에게도 문자가 날아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또 작성한 메시지는 쭉 밑으로 내려보면 바로 이렇게 매칭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가 게시물 가장 하단에 이렇게 게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와 모두 모여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앱 중간에 M 버튼이 있는데요. 이 M 버튼을 또 누르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픽한 매칭한 그러한 게시물만을 또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요한 저희 이재명 플러스의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플러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재명 플러스로 시작되는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참여 방식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플러스에 접속하셔서 글쓰기,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글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제 선택한 후에 제안을 직접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간단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약간 좀 민망합니다. 네,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밤새 앱에 들어가셔서 제안을 검토해 주실 겁니다. 아마 직접 하실 겁니다. 어제도 텔레그램 보니까 새벽 1시 41분에 주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까지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메시지와 게시글 이런 것들을 후보가 직접 검토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이러한 어떤 소확행 공약들을 직접 함께 실무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후보자가 논의할 것입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31일 바로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고요. 1월 마지막 주에 선정된 공약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은 어떤 전문가보다 훌륭한 정책의 생산자다라는 말 누가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떤 정치인이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처럼 소확행 공약은 국민이 체감하고 제안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안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 공감이 가는 제안이 있다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또 참여하셔서 추천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플러스에 써주신 글이 국민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설명드린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에 대한 질의응답이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원소단장님 그리고 후보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날 여기다 같이 가둬 놓으려고.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할 때마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얼마나 더 발표를 몇 개를 더 하실 건지 대선 때까지 계속 발표가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 없는 앰뷸런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름을 뭘로 붙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잘 알 텐데 왜 교차로에서 유턴하려 그러면 저 끝에 가서 돌아야 되는데 그 끝까지 안 가고 뒷줄에 이렇게 선 차들 있잖아요. 제가 경찰청에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맨 끝에 빨리 돌려고 하니까 앞을 비워놓으니까
다른 차들은 뒤에 결국은 한 차선을 먹어서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했던 사채 아니면 무슨 이상한 야릇한 그림 들어있는 그 안내물 없는 대한민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렵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약으로 저희가 소확행 공약으로 하겠지만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소확행 정책으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선거 때니까 뭘 하겠다는 약속만 받는 게 아니라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집권한 후에도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으로 좀 계속 모아서 즉각 집행해서 좀 정치 행정의 효능감을 좀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뭐 300개가 될지 3,000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뭐 이거 하자라고 할 게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냥 너무 딱딱한 주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게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제가 성남시장 당선된 후였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당선됐을 때 성남시에는 뽑기가 유행을 했는데 시청 앞에서 데모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경찰관 앞에서 뽑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시간대 집회 시간을 잡기 위해서 이제 뽑기를 했는데 그때 핵심 요구는 시장을 만나야겠다. 시장 면담 요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실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웬 찬스냐? 에? 그래서 많이들 몰려왔고 만나보니까 너무 할 말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51개동인가 동수도 잊어먹고 그랬네. 동을 다 제가 순회를 할 테니까 그때 할 말 요구할 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든 동을 순회를 했어요. 아무나 다 오시라고. 보통 한 동에 가면 300명에서 500명씩 모였는데 그분들이 쓴 거를 전부 메모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책이 이만큼 됐어요. 민원 서류 한 장에 한 명씩. 근데 이게 이제 다음 해도 하고 그 다음 해도 하고 그 다음 해도 하고 했는데 계속 처리해서 통보해주고 처리해 통보해주고 그다음 공무원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발굴해 오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줬죠. 처리는 우리가 하니까 많이 발견만 많이 해와라. 그래서 그걸 인사에도 반영을 했는데 처음에 이만큼 하던 그 수집된 민원 서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제가 퇴임할 때는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각 동을 다 들어도 별로 사람이 오지도 않고 제시하는 민원도 대폭 줄어가지고 전체 동에서 모은 게 만큼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 알았죠. 아,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구나. 불만, 민원 뭐 해주십시오. 이거 고치세요.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나에 대한 만족도, 시정에 대한 만족도 올라갔구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체감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자고 했는데 저는 국정에도 똑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대통령한테 네 이거 하자, 이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도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나름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공약 발표 일정이 있어서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거리 대신에 제가 말씀해 드린 거예요. 예, 없으시면 이대로 예, 네. 없으시면 여기서 안 하고 딴 데 가기로 했어요? 예. 여기서 안 하고? 예. 네네. 예, 이상으로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